요즘 장을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추 한 봉지, 고추 몇 개, 토마토 몇 알의 가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고정된 생활비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식료품 가격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넓어서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외곽에 사는 김영수 63은 20평 남짓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되면 토마토와 상추, 고추를 심었지만 수확은 늘 비슷했고 여름이 지나면 땅은 지쳐 보였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었지만 기대만큼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심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토마토 사이에 상추를 심고 상추가 자라는 동안 물을 심어 보았습니다. 수확이 끝난 자리에는 바로 다음 작물을 들였습니다. 흙에는 발효한 음식물 퇴비를 넣고 풀과 낙엽으로 얇게 덮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땅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름 내내 텃밭에는 빈 공간이 거의 없었고 매주 식탁에 올릴 채소가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넓은 면적과 많은 비료가 풍요를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 가진 공간을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작은 정원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정감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일 자라는 생명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원칙들입니다. 김영수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씨앗을 심는 시기와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봄이 되면 한 번에 상추를 많이 심고 토마토도 한나란시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3달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밭은 겉으로는 푸르러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식탁에 올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되 그 사이사이에 4주 안에 수확할 수 있는 상추를 배치했습니다. 상추줄 사이에는 3주면 자라는 물을 넣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는 쪽파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자라 그늘을 만들기 전까지 이미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충청도에 사는 박민수 시녀들은 이 방식을 적용한 뒤 매주 조금씩 수확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추를 한 번에 50포기 심지 않습니다. 이 주간격으로 15포기씩 나누어 심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신선한 상추를 거둘 수 있습니다. 콩도 5월, 6월, 7월에 나누어 심어 6월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밭은 항상 무언가를 생산하고 수확은 흐르듯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남아서 시들어버리는 채소가 줄어들고 흙은 쉬지 않고 제 역할을 합니다. 계절을 한 덩어리로 보는 대신 파도처럼 잘게 나누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수 역시 이 방식을 적용한 첫 해에 깨달았습니다. 땅이 좁아서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비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밭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다음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을 더 살아있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밭을 쉬지 않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밭을 떠받치고 있는 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김영수는 작물을 자주 바꾸고 촘촘히 심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흙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료를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료는 잠시 힘을 보태줄 뿐, 흙 자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발효였습니다. 우리는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생기듯이 흙도 미생물이 살아야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나오는 채소 껍질과 커피 찌꺼기를 모아 밀폐된 통에 담고 발효시켰습니다. 썩히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정호 66은 전북에서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들어있는 가루를 뿌리고 공기를 차단한 채 2주 동안 발효시킵니다. 통을 열면 썩은 냄새가 아니라 김치처럼 새콤한 향이 납니다. 그 재료를 흙 속에 묻으면 땅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렁이가 늘고 흙이 부드러워지며 작물의 잎색이 진해집니다. 발효된 유기물은 영양분을 흙에 고스란히 남기고 미생물은 그 영양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이렇게 흙이 스스로 숨쉬기 시작하면 작물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자라는 힘이 단단해지고 병에도 덜 흔들립니다. 김영수는 이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토마토인데도 줄기가 굵어지고 열매 맺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흙은 단순한 바탕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흙을 유지하려면 또 하나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흙을 드러내 두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흙을 드러내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김영수는 발효 퇴비를 넣어 흙을 살린 뒤에도 한여름이 되면 표면이 금세 마르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생물이 있어도 강한 햇볕과 바람이 계속 닿으면 흙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풀을 베어 얇게 깔고 낙엽을 모아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한 번에 쌓는 대신 얇은 층을 자주 더했습니다. 배추와 물을 심은 자리에도 엿짚을 덮어주었더니 한낮의 열기 속에서도 흙은 촉촉함을 유지했습니다. 수분이 오래 머물자 물을 주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도 흙이 튀어오르지 않고 뿌리가 상하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풀과 낙엽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다시 흙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최성호 예순들은 이 방식을 적용한 뒤 잡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흙 표면이 가려지니 잡초 씨앗이 빛을 받지 못하고 이미 난 잡초도 쉽게 뽑혔습니다. 물을 아끼고 흙의 온도를 안정시키고 미생물을 보호하는 이 단순한 습관이 밭 전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맨흙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덮여 있고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흙이 안정되자 그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더 촘촘히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흙이 건강하고 수분이 유지된다면 식물들은 서로를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돕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흙이 살아있고 수분이 안정되자 김영수는 더 이상 넓은 간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씨앗 봉지에 적힌 대로 거리를 두어 심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마토 사이 간격을 조금 줄이고 그 사이에 바질과 상추를 함께 심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질의 향은 해충을 줄여주었고 상추는 토양을 덮어 수분을 지켜주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텃밭을 가꾸는 최성호 예순들도 고추와 깻잎을 함께 심습니다. 고추 사이에서 자란 깻잎은 땅을 가려 잡초를 줄이고 동시에 식탁에 올릴 반찬이 됩니다. 콩을 옥수수 옆에 심으면 콩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뿌리에서는 질소를 공급해 옥수수를 돕습니다. 그 아래에 호박을 두면 넓은 잎이 흙을 덮어줍니다. 서로 다른 높이와 뿌리 깊이를 가진 식물들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집하여 심으면 개별 식물은 조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면적에서 거둘 수 있는 총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한 포기의 크기가 아니라 전체의 균형입니다. 김영수는 이 변화를 통해 밭을 개별 작물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돕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해충도 줄고 비료도 덜 필요하며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흙을 살리고 덮어준 뒤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자 밭은 점점 스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식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자 그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물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게 되자 김영수는 자연스럽게 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상추의 잎이 살짝 처져 있을 때와 토마토의 잎이 단단히 서 있을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전혀 다릅니다. 흙을 손으로 쥐어보고 표면뿐 아니라 안쪽의 습기를 느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비가 예보된 날에는 물을 아끼고 며칠간 더위가 이어질 때는 깊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주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밭을 약간 높게 만들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과습으로 인한 병도 줄어듭니다. 그는 잎 위에 물을 뿌리는 대신 뿌리 근처에 천천히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항아리를 묻어 서서히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낭비되지 않고 흙 표면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최성호 역시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멀칭이 되어 있는 밭은 맨흙보다 훨씬 오래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덜 주어도 됩니다. 물을 주는 횟수가 줄어들면 노동도 줄고 식물의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김영수는 이제 정원을 산책하듯 둘러보며 필요를 읽어냅니다. 관찰은 경험을 낳고 경험은 판단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물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공간을 한 단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 위의 공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의 공간을 생각하기 시작하자 김영수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위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밭을 길이와 너비로만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높이라는 또 하나의 방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이와 콩을 심을 때 지지대를 세우고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땅 위에 넓게 퍼지던 줄기가 공중으로 정리되었고 아래 공간이 비어나왔습니다. 그 빈 공간에는 상추와 시금치를 심었습니다. 햇빛을 모두 받지 않아도 되는 잎채소들은 그늘 아래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고추와 토마토 역시 줄을 세워 수직으로 유인하니 통풍이 좋아지고 병이 줄었습니다. 열매는 매달린 채 자라 수확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전북의 이정호도 비슷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호박을 작은 창고 지붕 위로 올려 공간을 활용합니다. 노란 꽃이 피고 초록 열매가 달린 모습은 보기에도 좋고 땅은 다른 작물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를 함께 쓰면 같은 면적에서 얻는 수확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니 곰팡이 피해도 줄어듭니다. 김영수는 이제 밭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바라봅니다. 나무처럼 자라는 작물, 낮게 퍼지는 작물,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작은 숲처럼 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자 그는 비로소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흙, 수분, 식물의 관계, 그리고 공간의 높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칙이 하나로 연결되자 김영수의 텃밭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확량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흙을 살리고, 시간을 나누고, 물을 읽고, 식물의 관계를 이해하며 공간을 입체적으로 쓰는 과정 자체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분명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같은 20평의 땅이었지만 식탁에 오르는 채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덜 흔들리고 계절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손주에게 씨앗을 심게 하고 싹이 트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법을 배우는 아이의 눈빛에서 그는 새로운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은 토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과 꾸준히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나누고 흙을 살리고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은 매년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흙은 더 부드러워지고 수확은 더 안정되며 마음은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흔들려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텃밭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오늘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구역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씨앗을 나누어 심고 흙을 덮어주고 매일 잠시 둘러보십시오. 기록을 남기고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당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쌓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깨울 차례입니다.